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외대부고 수업을 맡게 된 김창영 선생님입니다.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국악에서 고1, 2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. 이전에는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공영준 선생님과 함께 수석 연구실장으로 6년 정도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. 좀 젊어 보이죠? 그래서 좀 경험이 없어서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듣곤 합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수학을 가르쳤던 학생들인데, 1등급도 많이 나왔고요. 전교 1등도 있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잘 되고 있고요. 수강 후기들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, 길게 써줬는데,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, 이제 선생님의 풀이법이 좀 좋다. 그리고 이제 좀 친근하다. 제가 좀, 젊다 보니까 아이들과 좀 벽이 없이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말고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. 일단 첫 번째, 선택의 이유입니다. 제가 가장 싫어하는 수학 교육 중 하나가 해설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. 해설지에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비로소 사실 강사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풀이의 어떤 이유,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논리를 전개를 해나갈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의심을 해 들어가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갈 것인가, 이런 실시간 그런 마음가짐들을 좀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. 이 공감이 또 굉장히 큽니다. 그냥 선생님의 풀이가 아니라 그 풀이를 들었을 때, 나도 저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,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풀었을 법 했구나 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면 제가 없는 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풀 때도 아이들이 좀 스스로 이렇게 풀이를 생각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. 실수죠. 실수가 문제인데, 실수를 하는 게 성향이 있어요. 성향도 있고, 근데 고칠 수 있는 실수도 있어요. 그게 이제 뭐냐면 풀이입니다. 이 하나의 문제를 동일하게 푼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풀이가 다 달라요. 누구는 돌아서 계산을 많이 하고요. 누구는 간결하게 풀어냅니다. 실수를 할 확률이 동일하다 하면 당연히 간결하게 푼 아이가 틀릴 확률이 훨씬 적겠죠.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이제 최상의 풀이들을 토대로 저는 이제 실수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근데 일견에선 또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그럼 이제 사고를 좀 국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아닙니다. 왜냐면 이제 내신 수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. 물론 어느 정도의 좀 수준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이제 요게 올해죠. 외대부고 친구입니다. 이제 시험 전날 밤이었어요. 시험 전날 밤에 저한테 막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,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문제가 이번 외대부고 문제 마지막 킬러 문제로 나왔습니다. 완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어저께 밤에 질문했던 거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미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는 수학이 내신 수학입니다. 물론 수학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점수를 올리는 것은 효율성이에요.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. 그리고 자작 문제들이 또 나오죠. 이제 그런 킬러 문제들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미 나올 것들을 알고 있었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좀 호다닥 이제 풀고 넘어가는 식으로 좀 아이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다음 학기 거 이제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이 커리도 커리지만 어머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부분이,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난이도는 딱 그냥 외대부고 1등급에 필요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제 시중 문제집으로 따지면은, 어려운 문제집, 고쟁이, 블랙라벨, 이런 부분들이 한 70% 정도 들어가 있고요. 30%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가 저는 딱 이제 외대부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더하면 좀 과분한 거고, 덜 하면 부족한 거죠. 그 정도 그냥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컨텐츠, 아무리 좋은 수업을 제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좀 안 받아 먹으면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.
당연히 성적표 나가고요. 오답노트 나갑니다. 수업 후 클리닉 당연히 합니다. 이거는 뭐 이 대치권 강사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저만의 좀 변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이제 공쌤과 클리닉을 오랜 기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많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클리닉을 하면 모르는 거를 모아서 와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까먹어요. 본인이 왜 이걸 몰랐었는지.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까먹고 이제 그게 좀 비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물론 클리닉도 진행을 하지만 24시간 뭐 새벽 3시든 4시든 저에게 언제든 연락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제가 바로바로 답장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보면은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숙제를 내면 아이들 언제 할까요? 전날 합니다. 당일에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이상적이고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렇게 스스로 좀 관리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관성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저랑 함께 이제 매일매일 혹은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제가 나눠서 듀데이트이 다른 숙제들을 쪼개서 제공을 해요.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것들을 듀데이트에 맞춰서 풀어오는 거예요. 다음 수업 전까지 그냥 다 했어요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정해준 듀까지 다 내는 거를 이제 체크를 다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쪼개서 강제적으로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도 좀 그냥 50문제 줄 수 있고 그냥 100문제 줄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요. 실제로 외대보고 이제 문항수와 배점에 맞춰서 동일하게 시험 세트가 그냥 몇 세트가 나가는 게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실제로 한 세트를 딱 앉아서 시간 50분 정해놓고 검토까지 해서 푸는 거를 연습하는 그게 한 번이 워크북 하나 푸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전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또 고민이 드실 수도 있어요. 다른 뭐 특강들도 많이 있는데 뭐 꼭 외대보고 반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온전히 외대보고 반 자료들은 모두 다 외대보고 스타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주셨던 역대 뭐 프린트 자료들도 있고 학교쌤의 수업 스타일도 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미흡할 경우 이제 워크북이 추가적으로 무한 제공 가능하고요. 성적이 사실 안 미흡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더 원한다 하면 언제든 무한히 제공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종강할 때 본인이 틀렸던 것들 다 모아서 제공하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맞췄더라도 이제 다른 학생들이 틀렸던 것 중에 오답률 제일 높았던 50문제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제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. 이게 제 강사 이념이에요. 언뜻 보면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현재 데리고 있는 이제 전사고 아이들 중에 틀린 문항을 개수를 다 합치면 2개 틀렸어요. 전체 아이들 개수를 다 합치면요.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고1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1명 빼고 성적이 다 올랐어요. 유지되거나 올랐어요. 한 명도 사실은 그 감기 걸려가지고 시험 기간 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안타깝게 됐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해봤을 때 느낀 게 있어요. 아,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학 교육,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컨텐츠들이 옳구나. 이게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고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. 딱 3가지 필요합니다. 올바른 공부법, 그리고 올바른 풀이법, 그리고 올바른 강사와 함께라면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